안녕하세요. 저는 차여성의학연구소 분당 난임센터 신소연입니다. 난임 치료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진료 시간 내에 미처 다 질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난임센터에서 시술받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식 전 진통제를 드시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식 전에 가슴이 따끔따끔하고 머리가 아픈데 생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머리 아플 때 진통제 먹어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이식 전 진통제를 드시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과배란 유도 과정에서 사용하는 호르몬 제제 혹은 냉동배아 이식 시 내막 준비를 위해 들어있는 약제의 에스트로겐 성분에 의해서 두통이나 유방통증, 복통, 질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식 전 진통제를 단기간 복용하는 것은 이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타이레놀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복용할 수 있는 진통제이므로 따로 알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난자 채취 및 이식 준비 시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약물에도 조절되지 않는 심한 두통의 경우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난자 채취 후 신선 이식을 진행했다면 임신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다음 시술을 시작하기에 앞서 월경 시작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차수 시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난소 과배란 과정 및 채취 과정을 통해서 난소 과자극이 심하거나 염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충분히 가라앉을 때까지 시술 시기를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배란이나 이식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진행하지는 않는 것이 좋으나 나이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되신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여 휴식 기간과 다음 시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관 시술 후에 유산이 된 경우에는 약물 배출이나 소파술 후 두세 번의 생리 후에 재시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과 같은 가벼운 걷기 운동, 스트레칭 등은 임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스스로 힘들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 드는 정도는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의 격렬한 운동, 예를 들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달리기와 같은 것들은 체온 증가 및 활성산소 배출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로 인한 상황에서는 착상을 방해할 수 있으니 이런 점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나이, 동남포의 개수, AMH 수치에 따라서 개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 받는 시에 연령이 낮을수록 혈액검사상 AMH 수치가 높을수록 초음파상 관찰되는 동남포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난자가 채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시험관 아기 과배란 과정에서 적당한 난자 채취 개수는 임신을 위한 적당량의 난자를 얻으면서도 난소 과자극 증후군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기준으로 15개 내외로 채취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 반응군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농도인 225에서 300 인터내셔널 유닛의 생식샘 자극 호르몬 농도를 사용했을 때 12개에서 18개 가량 채취되었을 때 임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취되는 난자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시험관 시술 과정을 통해 생성된 배아의 질이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난자 개수가 적게 나오더라도 난자의 질이 좋은 경우에는 좋은 배아로 이어질 수 있고 많이 나오더라도 난자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채취된 난자 개수에 비해서 수정란의 수가 적거나 배아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난자를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혈전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임신 자체가 혈전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특히 과배란 후에 신선이식을 통해서 임신한 경우에는 자연 임신하신 경우보다 폐동맥 색전증의 위험성이 8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배아를 동결하고 추후에 이식함으로써 혈전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복적인 과배란 과정과 여성 호르몬 수치의 상승으로 난소암, 자궁암, 유방암과 같은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이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을 때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일수록 암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결과가 우세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험관 시술에 의해서 부인암이나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시험관 시술을 받는 환자의 상당수에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관찰됩니다. 스트레스가 난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불안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인 질환이 관찰될 때는 임신 여부에 관련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의 원인이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임신을 위해 필요로 하는 난자의 개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연구를 통해 특정 개수를 모았을 때 임신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1년에) 나온 미국 생식의학회 가이드라인 예시에 따르면 70%의 확률로 생존아 1명을 출산하기 위해서는 30에서 34세의 경우 성숙난자 14개, 35세에서 37세는 15개, 38세에서 50세에서는 26개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분당 차병원 난임센터는 환자의 나이, 난소의 기능, 향후 몇 명의 출산을 고려하는지에 따라서 약 20개 내외의 난자를 동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정란은 열에 약하고 임신 1, 3분기 때 고온에 노출되는 것은 태아의 신경관계 결손을 포함한 구조적 기형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복부에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방법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온수 매트나 복부 찜질을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신부 체온을 올리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복부에 직접적으로 뜨거운 느낌이 드는 자극은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단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고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손, 발과 같은 말단 부위를 따뜻하게 할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국제적으로 표준이 되는 배아 등급 체계를 적용하게 되는데 배아가 성장하는 속도, 모양, 또 세포 내 분절이 얼마나 발생하는가에 따라 배아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일 배양은 4등급 이상, 5일 배양은 CC 등급 이상의 배아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아의 등급은 착상이 잘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지표이지 태어날 아기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식 시에는 복부 초음파를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막의 두께뿐만 아니라 패턴, 이식하는 위치까지도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며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식할 때는 초음파 유도하에 이식을 하는 것이 착상률, 임신율이 증가되며 이식 과정도 수월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변을 채우게 되므로 미리 물을 드시고 오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임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자궁 내 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자궁 내막의 근종이나 용종, 경막, 자궁 내 유착이 있는 경우 반복 착상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 착상 실패를 경험한 환자들에게서 자궁경 수술을 통해서 원인이 되는 부분을 교정해 줌으로써 임신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궁 내막에 특별한 병변이 없더라도 자궁경 수술을 시행받은 경우 임신율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배아 이식 전에 자궁경 수술을 시행받은 시점도 임신율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배아가 확보되어 있으며 냉동 배아 이식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식 전 자궁경을 시행하고 이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미처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골라 답변해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랜 기간 동안 난임 치료를 하셨던 분들, 또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시지 마시고 예쁜 아가를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 의료진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실 때가 있겠지만 주치의 선생님들의 치료를 믿고 함께 노력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질문들 모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